네,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 대단원 정리해 볼 텐데요. 예전에 공부했던 비주얼 싱킹 복습 영상 보시면서 대단원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 소나기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주요 소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소나기에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조약돌, 기억나시죠? 하얀 조약돌. 소녀가 소년에게 던지면서 바보야라고 외쳤고 또 그 조약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놓고 소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주무르던 그 조약돌 기억나시나요? 이 조약돌은 소녀를 향한 소년의 관심이 나타나면서 또 소녀를 향한 소년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소나기. 제목이 소나기이기도 한 만큼 그만큼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요. 소나기가 세차게 짧게 내렸다가 금방 그치는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처럼 소년 소녀의 사랑 역시나 되게 짧았습니다. 긴 사랑이 아닌 짧지만 순수했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소나기입니다. 그 다음 대추 기억나시나요? 소녀가 대추를 소년에게 주죠. 이사 간다는 말을 남기면서 이 대추를 전하는데 이 대추는 소녀를 생각하는 소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홍 스웨터라는 소재 기억나시죠? 이 분홍 스웨터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얼룩 기억나시나요? 소나기로 도랑의 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 없을 때 소년이 소녀를 업어서 그 도랑을 건너다가 옷에 흙탕물이 배이게 되죠. 이 얼룩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혀달라고 소녀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 분홍 스웨터는 소녀를 계속 기억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작인 소나기는 갈래가 소설이었죠. 소설 소나기였고 재구성된 작품은 드라마 대본 소나기였습니다. 원작이 나타나는 계절적 배경 살펴보면 가을이었죠. 가을. 하지만 재구성된 작품 드라마 대본은 가을부터 겨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년이 등장할 때 눈이 오는 장면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 역시 좀 더 드라마 대본에서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을 살펴보면 원작 소설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이 등장하지만 비중이 매우 작은 데 비해 재구성된 드라마 대본 소나기에서는 원작보다 소년의 부모님 비중이 커집니다. 그리고 장씨, 봉순, 양평택 등이 추가됩니다. 또한 윤초 씨와 소녀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드라마 대본 소나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인 소설 소나기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재구성된 작품은 소년의 죽음 이후 그 뒤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은 소설과 드라마라는 갈래상의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서술자의 서술, 또 등장인물의 대화로 내용이 전달되는데 반해 드라마 대본은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촬영, 편집 등을 고려한 전문 용어가 쓰이죠. 우리 책에서 나왔던 점프, 인설트 이런 전문 용어가 쓰이고 또 번호를 붙여서 장면을 구분하죠. S샵, 즉 장면 번호로 장면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소단원 1단원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소단원 2단원 모진 소리 비주얼 싱킹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진 소리를 따뜻한 말로 재구성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제로는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였고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였죠. 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떻게 표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먼저 가슴이 쩡한다 라는 대목이 어떻게 바뀌었죠? 가슴이 따뜻하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 라고 표현했던 표현이 따뜻한 말을 들으면
미소가 사르르 번진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슴 속부터 쩡금가게 했으리라는 표현은 따뜻한 말에서 가슴 속부터 활짝 꽃피게 했을로 재구성되었고요. 늑골에 정을 친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따뜻한 말에서는 가슴에 빛이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진 소리에서 쩡 세상에 금이 간다라고 표현해서 모진 소리가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함을 표현했다면 따뜻한 말에서는 활짝 세상에 꽃이 핀다라는 표현을 통해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모진 소리를 소설 거울로 재구성하면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울에서는 모진 소리를 한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났는데요. 이 인물에 있어서 모진 소리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설정했죠. 그래서 소희, 나였죠. 주인공이었고요. 선미, 미나, 현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였는데요. 시간적 배경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였고 공간적 배경은 학교와 소희의 집을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진 소리를 하거나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을 설정했죠. 또 주인공이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도록 구상했는데 여기서는 같은 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즉 미나가 현우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장면을 보고 예전에 자신이 같은 모둠인 선미에게 모진 소리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모습을 반성하면서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소설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거울은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반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진 소리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제목으로 거울이라는 제목을 설정하였고 또 거울이 등장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단원 이단원 문학작품의 재구성, 대단원 정리를 비주얼 싱킹으로 복습해 보았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고 다음 단원도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